2단원 확률의 중단원 1단원이죠. 확률의 뜻과 활용 확인학습 문제 지금부터 전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의 각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다. 자,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세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이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던지는 결과물이 우리가 찾고자 할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과 사건이라고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 공간을 구하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은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한 번의 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 그런 결과물들을 싹 다 끌어모은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요, 각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주사위를 한번 던지게 되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과물은 당연히 1부터 8까지의 숫자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 4, 5, 6, 7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온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8까지 있는 숫자에 들어있는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는 이게 표본 공간이다. 두 번째, 근원 사건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근원 사건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결과물 중에서 하나하나만의 결과물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즉, 한 번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누구로 보일 수 있느냐? 맞아요. 즉, 1만 보일 수도 있지. 그래서 1만 들고 와서 만든 이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 1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녀석들이 다 동일한 조건이죠. 2도, 3도, 4도, 난 5도, 6도, 마찬가지 7도, 8도 모두 다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근원 사건인 이런 부분 집합도 만들어진다. 자, 차이가 있습니다. 표본 공간은 모조리 다 적어주는 거, 근원 사건은 그것들을 하나씩 적어주는 거. 자, 이런 기호로 딱딱하게 우리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표본 공간 안에는 이런 8가지가 있다라는 개수, 경우의 수, 자, 그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소수가 적힌 면이 나오는 사건을 물었어요. 여기에는 소수가 적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라는 거는 어떤 자연수를 봤을 때 1 이외에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그런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살펴봐봐. 1은 1 외에 약수 없어. 그런 수들 찾아보면 2, 3, 5, 7까지. 자, 이것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들을 모조리 다 끌어모은 거. 2, 3, 5, 7을 끌어모은 이 집합을 우리는 소수가 적힌 면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도시에서 1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아, 10만 명이래요. 그때 이 도시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혈액형이 A형이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이 도시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한 명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을 했을 때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은 A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답은 이렇게 구해봅시다. 전체 시행의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봐봐. 자, 이게 시행입니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다? 몇 명이 있는데? 그렇지, 10만 명이 있죠. 10만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거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걸 우리는 표본 공간을 S라고 둘 때 NX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게 전체가 10만 명이다. 그죠? 자, 이런 10만 명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을 물었으니까 나는 혈액형이 A일 사건이 몇 가지나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혈액형이 A인 사람은 이만큼입니다. 이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내가 사람을 뽑으면 몇 번이나 뽑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죠? 3, 2, 0, 1, 1, 32,011명이 A형이래요. 그러면 너무 뻔하지 않니? 내가 찾고자 할 확률은 전체 10만 명 중에서 A형인 사람이 32,011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비율이 우리가 찾을 확률이 돼요. 어떻게 구한 거니? 조금 수학적으로 얘기해 볼까?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분의 32,011은 내가 찾고자 할 사건, 혈액형이 A형이 되는 사건,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 그 비율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만 분의 32,011이 정답이 되고요. 3번입니다.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자, 상상만 합시다. 4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서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어떤 시행을 한다고?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묻기 전에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놓고 생각하자고. 자, 이거는 표본 공간에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어떤 상황입니까? 4장 중에서 몇 장을 뽑아? 2장을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 자, 뽑힌 숫자를 2개를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순서를 부여한다는 거잖아. 몇 장 중에? 4장 중에서 2장을 뽑아서 순서 부여해라.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가 될 거야. 자, 이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었다. 그러면 나는 짝수가 되는 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본다고 하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봐봐. 자, 짝수가 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으면 짝수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와줘야 돼. 10의 자리 숫자는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럼 봅시다. 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1의 자리야. 그죠? 자, 찾아볼게. 1, 2, 3, 4 중에서 10의 자리는 일단 나중에 1의 자리부터 체크합시다. 뭐가 와야 된다고? 짝수.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서 짝수는 몇 개? 그렇지. 2와 4 둘 중에 하나 선택폭은 2가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라서 써먹었다면 이제는 남은 건 숫자가 몇 개? 맞아, 3개. 그 3개가 10의 자리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는 1의 자리를 찾는 방법 2가지, 거기에 10의 자리는 그때마다 3가지를 온다. 6가지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따라서 짝수가 될 확률 BA는 전체 12분의 6가지가 돼서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15개의 전구 중에 불량품이 2개가 있대. 전구는 15개인데 그 중에 불량품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예상이 되죠. 그 중에 정상 제품은 몇 개란 얘기? 맞아, 13개란 얘기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할 수 있겠지? 자, 이 15개의 전구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자, 시행이지.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라는 이 시행을 했으면 또 적어봐.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이 정도만 적지만 NX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도 익숙해져야 돼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런 단어 많이 쓸 겁니다. 자, 찾읍시다. 어떤 시행을 했니? 15개 정도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는데, 15개 중에서 2개 순서 무시하고 뽑는데, 이게 내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야. 그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물었다. 그럼 나는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되는 사건을 A라고 얘기하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될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시행을 봐. 나는 2개를 동시에 뽑거든.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된다는 얘기는 1개만 불량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2개가 불량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2가지 경우를 모두 구해서 더해줘야지만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자, 이렇게 해도 정답은 찾아져. 그런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2개를 뽑는데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된다라는 얘기는 1개가 불량이거나 2개 모두 불량품이란 얘기야. 그럼 그 반대는 뭘까? 불량품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없다란 얘기겠지. 자, 반대의 경우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슨 이야기를 했니? 사건 A가 주어지고 그 사건보다 반대의 사건이 해석이 더 편하다라고 하면 나는 A의 확률을 구해 나갈 때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여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다란 이야기했어.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여사건, A의 여사건이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뽑는 거에 반대가 되는, 무슨 얘기야? 불량품이 없을 때 얘기겠지.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다. 불량품이 없을 확률 구해보자. 자, 1에서 빼자. 전체 시행의 결과물은 15C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나는 불량품이 없는 상황을 생각할 거야. 그럼 실제로 2개 뽑을 때 불량이 안 되려면 정상 제품 1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겠지? 즉 13C2를 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을 확률이라고. 얘가 뭐가 돼? 2개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만 뽑힐 확률인 거야. 그거를 전체 1에서 뺐으니까 당연히 얘가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되겠지? 자, 맞아 계산할게요. 1 빼기 15C2는 15 곱하기 14, 13C는 13 곱하기 12를 둘 다 2로 나눠주면 돼. 자, 약분하면 2 날라가고 12와 14 약분하면 6, 7, 6이랑 15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5, 2가 돼서 분모는 35, 분자는 26. 정답은 1 빼기 35분의 26이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35분의 9가 답이 돼줄 겁니다. 5번입니다. 5개의 숫자 2, 3, 4, 5, 6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오른쪽의 A, B 칸에 배열하여 분수를 만들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시행이 결정났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봅시다. NS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2, 3, 4, 5, 6인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오른쪽의 A, B 칸에 배열한대. A, B 칸이 A는 분모에 해당되고 B는 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수를 내가 2와 3을 뽑아왔다면 2분의 3이 되는 거랑 3분의 2가 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내가 배열을 해야 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배열해라. 5P이겠죠? 그러면 20개가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자, 이때 만들어진 수가 자연수일 확률을 물었다. 그럼 나는 만들어진 수가 자연수가 될 사건을 A라고 하면 자연수가 되는 사건 몇 개 있는지 찾아가 볼 거야. 자, 분수꼴이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이 분수 역할하는 부분이 사라져야겠지. 즉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만 남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분의 8처럼 약분해서 분자는 1만 남고 분모는 2가 되어서 이렇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분모가 1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약분했을 때 분모 통째로 날라가라. 즉
B가 분모 A의 배수 역할을 해줘야지만 자연수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A 자리에 만약에 2면 B는 A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4 아니면 6 두 가지. 두 번째, A가 3이라고 하면 A의 배수 B 뭐 있니? 6? 맞아. 한 가지. 그럼 A가 4인 경우 4의 배수 없다. A가 5일 경우도 없다. A가 6일 경우도 내가 가진 거 안에는 배수가 없다. 따라서 전체 3가지가 돼서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3가지. 즉 내가 찾고자 할 A의 확률은 전체 20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리고 원소 1을 포함하고 사건 B와 서로 배반이 되는 사건을 B라 할 때 이 B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인 것 같습니다. 그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 A와 배반이 되는 걸 물었거든요. 자, 배반의 뜻부터 한번 봅시다. 배반이란 말은 서로 공유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건으로 바라보면 두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두 사건 A와 B를 표현을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다, 교집합이 없다, 사건으로 바라보면 공사건이 되어 달라는 얘기네. 그러면 나는 일단 분명하게 나와 있는 A 사건이 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A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랬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1, 2, 3, 4, 5, 6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소수는 2와 3과 5야. 그러니까 사건 B는 2도, 3도, 5도 원소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 표본 공간인 1, 2, 3, 4, 5, 6인데 A 사건이 이만큼 됐고 B 사건이 뭐라고 했냐면 1을 반드시 포함을 해달래. 그러면서 A 사건과 공통된 게 없어야 돼.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돼. 즉 2, 3, 5가 없어라는 얘기야. 그럼 살펴봐. 1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B가 2는 가지고 있고 3도 가지고 있고 5도 가지고 있으니까 B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B한테 올 수 있는 것은 누구와 누구? 맞아. 4 아니면 6이 올 수가 있겠지. 올 수가 있지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할 사건 B는 여기에 선택권이 있는 4와 6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둘 다 없는 경우, 4만 오는 경우, 6만 오는 경우, 4와 6이 모두 다 오는 경우. 자, 여기에 나타낸 이 4가지가 우리가 찾을 사건 B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겠죠. 8번입니다. 의류건조기에 검은색 양말이 1짝, 파란색 양말이 7짝, 노란색 양말이 4짝, 총 몇 짝? 12짝. 이 있을 때 이 의류건조기에서 임의로 2짝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네요. 2짝의 양말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거쳤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우리는 NS를 먼저 구하고 출발하자. 자, 양말이 몇 짝입니까 지금? 12짝 있지. 그 중에서 2짝의 양말을 동시에 뽑는데 이게 내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잖아. 자, 숫자가 안 크니까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누면 66이 나와주겠죠? 자, 이 안에서 뭘 구하랬냐고 하면 같은 색의 양말이 나올 사건을 물어봤다. 자, 같은 색의 양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양말이 2개 이상 있어줘야 돼.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색 양말 하나는 절대 같은 거 안 나와? 파란색 양말 7짝 중에 2개가 같은 게 나오겠지? 노란색 양말 4개가 있으니까 같은 짝 나올 거야. 따라서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는 파란색 2짝이 나오거나 아니면 노란색 2짝이 나와줘야지만 같은 색의 양말이 나오겠지.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얘라고 얘. 파란색 2개 그리고 노란색 2개가 나오는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 파란색 2짝이 나오는 경우를 A, 노란색 2짝이 나오는 경우를 B라고 하면
내가 찾을 확률은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인데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 공식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여기서 뭘 빼야 돼? 그렇죠.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양말을 두 짝을 꺼낼 건데 그 중에 파란색이 두 짝 나오면서 노란색 두 짝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을까? 없겠지. 절대로 불가능할 거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고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배반일 때는 뒤에 있는 곱사건의 확률을 뺄 이유도 없어. 왜냐? 빵이니까. 그럼 다 구했네. 이거 두 개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럼 찾아볼게. 자, 전체 66가지 중에서 나는 PA 파란색 두 짝만 고르는 경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이 7짝이니까 7짝 중에서 두 개를 골라줘라. 그리고 PB는 66개 중에서 B는 노란색 두 짝이야. 노란색은 내가 4짝을 가지고 있으니까 4짝 중에서 두 짝만 골라주면 된다. 다 됐죠? 계산해봐. 7C2 얼마니?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21. 4C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 그럼 두 개 더하면 27. 따라서 내가 찾을 정답은요. 66분의 27이 되고 3으로 약분하면 22분의 9가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무용 시간에 지훈이와 지수를 포함한 6명이 원 모양으로 설 때 여기까지 시행. 전체 경우에서부터 따져볼게요. 몇 명이 원 모양으로 선다? 6명. 6명이 그냥 원 모양으로 쓰면 돼. 다 됐네. 6 빼기 1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우리가 찾을 답이잖아. 자, 계산을 하지 말고 있어 봅시다. 자, 이때 지훈이와 지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물었다. 그러면 지훈이와 지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사건을 내가 A라고 둬볼 거야.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한테 항상 불편함을 좀 줬어. 해결하는데 막힘은 없을 건데 마음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A의 여사건. 얘는 뭘까? 지훈이와 지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그렇지. 이웃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이웃하는 경우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A의 여사건이 될 경우의 수부터 한번 찾아보자. 지수와 그리고 지훈이가 이웃하고 싶어. 그럼 봐라. 이 둘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와야 돼? 그렇죠? 4명이 더 들어와. 그럼 실제로는 6명이지만 지훈이와 지수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 한 명으로 묶어놓으면 나는 전체를 6명이지만 5명을 원모양으로 배열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5명을 원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둘이를 손잡고 있으라고 했던 이 둘이가 원모양 안에서도 지윤이가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지수가 먼저 오고 지윤이가 올 수도 있겠지. 즉 너희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나는 고려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자, 그럼 찾아보자. 얘는 4팩토리얼이 2팩토리얼이네. 그렇다면 내가 찾고자 할 지수와 지훈이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이웃할 확률을 빼면 된다.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게 답이네. 자, 찾읍시다. 4팩토리얼 약분하면 5가 되고 우리가 찾을 정답은 5분의 3이 돼주겠네요. 10번입니다. 표본 공간 S의 세 사건 ABC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가 있답니다.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공통된 게 하나도 없다. 서로 무엇이다? 맞습니다. 배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쏙 들어가 있네. 그럼 부분집합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그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 구해달래. 자, 우리 사건을 얘기하지만 사건은 집합의 개념이랑 거의 똑같아. 100% 일치한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어.
그래서 집합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여기에 전체 S라는 표본 공간이 있고 A하고 B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했니? 공통된 거 없다고 했지. 그럼 일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도록 공통된 게 없도록. 그리고 두 번째 C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C를 A 안쪽에 이렇게 그려봐봐. 자, 물론 이때도 A하고 B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만 서로 반씩 나누어지는 것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C가 A의 부분집합이지만 A의 일부분만 차지할 수도 있지만 A하고 C가 서로 똑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 자, 그 모든 그림이 이 그림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가보자. 1번 기억. 사건 B와 C는 서로 배반이다. B, C 어디 있니?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어. A랑도 겹치는 게 없는데 C가 A 안쪽에 있는 얘가 B랑 겹칠까? 안 겹치지. 그래서 무조건 공집합 배반 사건이 된다. 맞는 말. 두 번째, B와 C의 합집합이 전체가 된댔다. 자, A와 B하고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표본 공간 전체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거보다 작을 수 있는 C랑 B랑 합치면 전체 될까?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 우리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건 A의 여사건은 사건 B라고 물어봤네. A의 여사건은 사건 B다. 찾아봅시다. 여사건의 의미가 뭐였냐면 공통되는 거 없이 A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A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했어. 그런데 봐.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면 이 나머지 공간을 B가 책임지고 있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서로 배반 정도의 사건 정도의 역할만 하지 B가 A의 여사건 역할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D것도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것만 찾으면 기억이 정답이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여기까지 시행인 거 이제 너무 잘 알죠? 자, 그때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0이 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뒷질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행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행 전체에 대한 표본 공간의 개수를 먼저 찾읍시다. 자, NS는 나 지금 주사위를 몇 개 던집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그때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경우 수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6개, 두 번째 주사위 6개, 세 번째 주사위 6개니까 전체 216개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절차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A 빼기 B가 그리고 다시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0이 될 확률을 물었으니까 우리는 얘가 0이 될 사건을 확인하면 되고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돼. 그러면 읽어볼게요. A는 B일 사건을 A, B가 C일 사건을 B라고 한다. 자,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라고 생각해보면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0이 되는 경우는 A 빼기 B가 0이 되거나 B 빼기 C가 0이 되면 됩니다. A 빼기 B가 0이란 얘기는 A랑 B가 같다란 얘기고 B 빼기 C가 0이란 얘기는 B랑 C랑 같다란 얘기입니다. 즉 A 꼴 B일 사건과 B 꼴 C일 사건은 위쪽에 있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각각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다시 생각해 봐봐. 우리는 지금 뭘 구하게 될 거냐면 A랑 B가 같거나 B랑 C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는 것 같아. A 확률, B 확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 통해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찾아보자. PA는 전체 나는 216개의 경우 중에서 사건 A는 A와 B가 같을 경우를 물었어. 자,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사위는 3개인데 C는 관심 없고 A하고 B만 같으면 된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6까지. 그럼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11, 22, 33, 44, 5, 6, 6까지 6개지지. 즉 A와 B가 같아지는 경우는 6가지이지만 그때 우리는 C라는 눈금도 보여야 돼. 이 C 눈금이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여기다 곱해줘야지만 A, B, C가 그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6,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6 곱하기 6이 돼. 자, 그럼 약분해보자. 분모, 분자 약분하면 이거는 6분의 1이 나오겠죠. 똑같이 사건 B도 바라봅시다. B 사건은 6의 세제곱인 216까지 일어나는데 그 중에 B하고 C가 서로 같도록 하는 사건을 물었다. A는 관심 없는 거야. 자, 그러면 B하고 C가 같아지는 거는 1, 1, 2, 2부터 6, 6까지 모두 몇 가지? 6가지. 그때마다 A가 될 수 있는 경우도 BC와 상관없지? 6가지. 즉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도 6 곱하기 6이 돼서 이만큼. 그래서 PB, B가 일어날 확률도 6분의 1이 돼줄 거야. 자, 2가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래요. 안내된 대로 따라가 봐. A와 B의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A랑 B랑도 값이 같고 B랑 C랑도 값이 같아야 된대. 즉 A와 B와 C가 모조리 다 같은 거야. A가 1이면 B도 1이고 C도 1이고 A가 2면 B가 2도 그리고 C도 2. 전체 A가 6이면 B도 6이고 C도 6이다. 전체 몇 가지일까? 6가지.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6의 세제곱 216 중에서 몇 가지? 맞아. 6가지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36분의 1이 곱사건의 확률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찾을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니?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얘도 내가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잖아. 그대로 넣기만 합시다. 6분의 1에서 6분의 1 더하고 거기에 36분의 1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계산할게요. 36분의 6분의 1은 6, 6분의 1은 6 빼기 1 하면 우리가 찾을 정답은 36분의 11이 마지막 네모박스 정답이 되겠죠. 12번입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도록 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시행이 어딘지 살펴봅시다. 2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지고 있으니까 나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전체의 수 nx는 주사위를 2번 던졌다 6, 6, 36가지가 전체가 될 거야. 자,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할 사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클 사건을 물었고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몇 개가 있느냐 물어봤다. 즉 a와 b의 값이 어떻게 되면 fx가 gx보다 더 크겠냐라는 걸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그렇게 되는 a의 값, b의 값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식부터 해석해야 될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 자,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식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b가 4x 더하기 3b보다 항상 커야 된대.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봐봐.
지금 나와 있는 이 2차 부등식은 왼쪽에 있는 식도 2차식, 오른쪽에 있는 식은 1차식이라서 단순히 식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이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도 그렇고 이런 2차 부등식은 이거 자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를 2차 뭐로? 맞아.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2차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판별식의 도움을 받으면 해석이 훨씬 수월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을 하나의 2차 함수식, 2차 부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x에 b가 0보다 크다라는 식 나오네. 보이니? x제곱과 관련된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하나의 함수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색칠했던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 위로 볼록인 함수니?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그 함수의 함수값이 나는 항상 0보다 크길 원해. 자,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는 x축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x축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축보다 더 위쪽의 그래프가 그려달라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만나는 교점이 하나도 없다란 이야기인 거고 교점이 없다란 얘기는 x제곱 더하기 2에 a 빼기 2x 더하기 b라는 이 2차 식의 값이 0이 되는 해가 없다란 얘기랑 똑같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에 만족한다 라는 거.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x축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x축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없다. 자, 그럼 다 끝났네.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라? 그렇죠. 0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찾아갑시다.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b. 이게 판별식이고 나는 이게 0보다 작길 원한다. 자, 이렇게 0보다 작게 되는 a와 b의 순서쌍이 몇 개인지 찾아볼 거야.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a와 b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곱이니까 1부터 6 사이에 눈이 나올 거야. 자, 이게 몇 개인지 찾아볼 거야. 첫 번째, a가 1이 되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지? 그럼 1보다 큰 b 뭐 있니? 맞습니다. 2부터 3, 4, 5, 6 모두가 5가지. 5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 a가 2면 안쪽에 들어갈 이 부분은 빵이니까 빵보다 큰 b 맞네. b는 1부터 6까지 모조리 다 되네. 6가지. 세 번째, a가 3이면 여기는 1이 되네. 그럼 위쪽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 5가지. 네 번째, a가 4면 자 4가 들어가면 이 값은 뭐가 되니? 4네? 4보다 큰 b값을 물었다. 4보다 큰 거는 5랑 6밖에 없지. 2가지. 다섯 번째, a가 5가 되면 자 5를 넣어보세요. 5 빼기 3, 3의 제곱 9, 9보다 큰 b는 없다. 자, 한 번 더. a 값이 6이 되면 a 자리에 6 넣으면 6 빼기 2, 4의 제곱 16보다 큰 b 없다. 하나도 없게 되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쌍은 5가지, 6가지, 5가지, 2가지 총 합치면 18가지가 돼주겠지.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자 할 확률은 전체 아까 몇 가지였습니까? 찾아볼까? 전체 경우는 36가지였지? 36가지 중에서 18가지가 내가 찾을 정답이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어줄 겁니다. 13번입니다.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을 합쳐서 7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즉 NS는 7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해라.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21.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자, 그때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21분의 11이라고 얘기했다. 아이고,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확률 값을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때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물었고 검은 바둑돌이 흰 바둑돌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나는요, 검은 바둑돌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이 개수를 얼마인지 모르겠다. n이라고 한번 둬 볼게요. 검은 바둑돌이 n개 있어요. 그러면 흰 바둑돌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7 빼기 n개 있을 거야.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조건을 한 번 더 해석하면 검은 바둑돌의 개수 n이 흰 바둑돌 개수 7 빼기 n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이 7 빼기 n보다 크니까 2n은 7보다 크다. n은 4 이상의 값. 즉 n은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니면 7 정도의 값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출발합시다. 전체 경우는 21개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뭘 구하고 싶냐면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물었으니까 나는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내질 사건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사건을 A라고 하면 사건 A를 해석을 한번 해봐. 너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잖아. 같은 색, 무슨 색인지 몰라. 그 같은 색이라는 것은 검은색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흰색 2개일 수도 있는 거야. 공 자체를 아니죠. 바둑돌을 2개를 꺼내는데 검은색 2개 나올 수도 있고 흰색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맞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이다? 맞아. 배반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풀이 방향은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이는 검은색 2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고 흰색 2개를 뽑는 사건을 C라고 하면 내가 찾을 확률은 B가 일어나거나 C가 일어나면 되고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21가지인 거 아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식으로 한 번만 더 찾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이렇게 구해볼까? 전체 21개 중에서 B는 어떻게 해석돼? 검은색 바둑돌이 2개가 나와야 되지? 검은 바둑돌은 지금 몇 개야? 맞습니다. n개야. 그럼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야. 이게 검은색 2개가 뽑힐 확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흰색 2개가 뽑히려면 21 중에 흰색은 7 빼기 n개랬다. 그러면 7 빼기 n, C2. 한 개, 이 결과가 얼마가 되라? 맞아, 21분의 11이 돼야 되니까 약분하고 날라가면 여기에 보이는 NC2와 7 빼기 NC2가 합쳐서 11이 된다라는 이 식을 만족한 n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식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이 가능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출발을 해보세요. NC2라는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NC2는 반드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돼줘야 돼. 그죠? 그리고 7 빼기 NC는
7 빼기 n개만큼에서 2개를 뽑는 게 가능한 식이 돼줘야 돼. 자, 만약에 이 n이 1이라면 nc2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니? 의미가 없는 말이지. 한 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n이 1일 땐 이 값은 항상 0이야. 마찬가지야. 7 빼기 nc2가 살펴봤을 때 7 빼기 n의 값이 만약에 1이라면 1c2라는 값은 우리가 정의는 하지 않은 식이지만 이거는 당연히 0이 될 거야. 따라서 이 식이 정리가 되려고 하면 앞쪽에 보이는 요 n 값과 7 빼기 n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돼. 즉 n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7 빼기 n도 2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되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가능한 거야.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해되니? 자, 이거를 알고 식을 적어야 돼. 2부터 5 사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찾았던 4, 5, 6, 7 중에서 4와 5는 가능한 얘기지만 6과 7을 가지고는 이 식을 세울 수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봐. 1번 n이 2와 5 사이일 때, 즉 n이 4하고 5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 거고, 두 번째로 n이 6일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보자. n이 6이면 검은 돌이 6개야. 흰 돌 몇 개? 1개. 1개 중에서 2개를 뽑아올 수 있니? 불가능. 그러니까 이 뒷공간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이 앞에 있는 이 확률의 값이 21분의 11이 돼줘야 돼. 어떻게? 21분의 NC2가 21분의 11이 돼야 된다. 따라서 NC2가 11이 되는 이 n이 여기에 만족하냐를 점검해 주면 돼. 이 n 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성립 안 하거든. 그러니까 n 값은 6이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로 n 값이 7일 때도 마찬가지지. n이 7이면 검은 바둑돌 7개, 흰 바둑돌은 빵개, 빵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는 불가능. 아,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 있는 이 확률이 과연 21분의 11이 되느냐? 체크해보면 7C2가 11이 되느냐? 안 되거든. 그러니까 n이 7도 탈락, n이 6도 탈락.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는 n이 4와 5일 때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이 성립하는지 체크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한번 들고 와보자. nc2 더하기 7 빼기 nc2가 11이 되고 싶다. 식 한번 정리할게요. n 곱하기 n 빼기 1를 2로 나누어라. 더하기 7 빼기 n에 1 뺀 6 빼기 n을 2로 나눈 게 11이 되어라. 자, 방정식을 푸는 거죠. 계속 계산해 볼게요. 양변 2를 곱하면 여기는 22가 될 거고, 정리하면요.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6, 7, 42에 마이너스 13n 더하기 n제곱은 22. 계속 합시다. 2n제곱 마이너스 14n 22 넘기면 20은 0이고요.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0이고요. 자, 인수분해 합시다. n 빼기 2, n 빼기 5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찾을 n 값은 2 또는 n은 5가 된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뭐였어? 첫 시작은 n이 4, 5, 6, 7이 되어야지만 검은 바둑돌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이 성립하려면 n은 4와 5만 가능했지? 그래서 2는 탈락, 우리가 찾을 정답은 n값은 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조금 세세하게 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을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됐겠고, 물론 n이 6일 때, 7일 때에 대한 구별을 안 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답 자체만 찾는 친구들이 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불가능한 얘기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은 합동인 정사각형 9개를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그림의 1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택하여 서로 연결할 때, 자, 끊어볼게. 그때 만들어진 도형이 삼각형일 확률을 물었다. 자, 시행이 뭔지 보이니까 일단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야. 점이 3개가 정해지면 이 3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라는 얘기야. 점 3개만 결정하면 연결은 자동으로 될 거니까 우리가 찾을 이 시행의 전체 경우의 수는요. 16개의 점 중에서 3개만 잘 골라주면 되네요. 자, 계산까지 끝내볼게요. 16부터 3개를 곱한 것은 3, 2, 1로 나눠보자. 약분할게요. 3으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7이 되고 16 곱하기 5는 80 곱하기 7은 560이라서 이게 우리가 시행의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랬냐면 만들어진 도형이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었어. 삼각형이 될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만 찾아주면 정답이 나올 거잖아. 그럼 봐. 내가 점을 3개를 찍어 놓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점만 찍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이 찍히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점, 이 점을 가지고 선이 하나 그어지면 이거 가지고 높이에 해당되는 또 다른 꼭지점이 필요해. 그 얘기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이 직선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의 도움을 받아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한 번 더 정리하자. 삼각형이 되려면 두 점은 정해놓고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직선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점을 잡아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의 여사건을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반대가 우리한테는 더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점을 잡고 나서 이 두 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은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 위에 없어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진댔지?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점이 아니고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 위에 또 다른 한 점만 잡아주면 돼.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어느 직선 위에? 그렇지, 일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은 절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절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A라는 사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N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다. 그럼 봐봐. 일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가로선 위에 하나 잡을 수 있고 세로선들 중에서도 세 개를 잡을 수 있고 또 가로와 세로가 아닌 대각선 중에서도 세 점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세 가지로 풀어볼 겁니다. 가로 중에서 세 개를 잡는 경우, 세로 중에서 세 개를 잡는 경우, 대각선 중에서 세 개를 잡는 경우 찾아봅시다. 자, 가로는 이거야. 이 하나의 가로 위에 점이 4가지가 있거든. 그 4개 중에서 3개만 잘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가로선들이 4개가 있어. 따라서 4개 가로선마다 4개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가로선 안에서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야. 자, 세로선도 마찬가지지. 세로선도 4개가 있어. 근데 그 4개의 세로선마다 점은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3개만 골라주면 삼각형을 못 만들어. 즉 4 곱하기 43이 돼서 똑같이 16개. 자, 그런데 대각선으로 한번 바라봐.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대각선을 봐.
이것도 대각선이고 이것도 대각선이고 이것도 대각선이야. 자, 가장 긴 대각선을 바라보면 점이 몇 개? 맞아요. 4개가 있지. 그 4개 중에서 나는 3개를 골라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근데 얘 말고도 위쪽에 조금 짧은 대각선이 있어. 하나, 둘, 셋. 점이 몇 개 있니? 3개. 이 3개 중에서 점 3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아래쪽도 여기 하나 더 있지? 하나, 둘, 셋. 점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연결하는 방법은 하나.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4C3 말고 1개짜리가 2개 있네. 즉 2개만큼 이만큼이 왼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 위에 삼각형을 구성할 수 없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대각선이 이쪽에도 있지롱. 그지? 방향만 틀리지 똑같은 개수만큼 나타날 거야. 4 더하기 2, 6 곱하기 2, 12가 돼서 내가 찾고자 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44가지가 되겠네. 그럼 끝났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사건 A가 나올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만 빼주면 돼. 1 빼기 560분의 44. 그치? 자, 약분합시다. 이제 양변, 분모 분자 4로 약분하면 140분의 11이 되고 이것을 1에서 빼버리면 140분의 129가 정답이 돼주겠죠. 마지막 15번입니다. 학교 담장을 그림과 같이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한다. 각 구역에 파란색은 4번, 노란색은 3번, 초록색 1번을 임의로 칠할 때, 자, 칠할 때 어떤 색도 연속하여 칠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아래쪽에는 가로 1번과 2번으로 절차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래쪽에 있는 절차에 맞춰서 한꺼번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도 했고 임의로 칠할 때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방대했으면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찾읍시다. 전체 몇 개의 구역에 색칠합니까? 맞아, 8개의 구역에 색칠할 거고 파란색을 4번, 노란색 3번, 초록색 1번을 하나의 구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색, 총 8번이 왼쪽에서부터 쭉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즉 순서 있게 이 3가지 색깔을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다라고. 3가지 색깔이지만 전체 색을 칠해야 될 칸은 몇 개? 맞아, 8개이기 때문에 이 8개를 일렬로 나열해라. 그런데 파란색 길이는 구별되지 않는다. 노란색 길이도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는요. 4팩토리얼로 나누면 8, 7, 6, 5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눈 이만큼이네요. 자, 8로 40에 7을 곱하면 280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 자, 이게 가로 1번입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2번을 그냥 문제를 읽어보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색칠을 하려고 하는 칸은 8개인데 파란색 4개고 노란색 3개고 초록색은 하나야. 그리고 각각의 색은 연속하여 절대로 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신경 쓰이는 녀석은 이 파란색이겠지. 그죠? 그리고 파란색보다는 아니지만 노란색도 3개나 있으니까 노란색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돼. 이 초록색은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가로 2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8개 색 중에서 내가 바로 칠하지 않고 8개의 색을 칠할 순서부터 고려한 다음에 그 순서가 고려가 되면 그 녀석 그대로 여기에다가 색칠할 계획인 거야. 지금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자. 먼저 파란색 4개를 여기에다가 색칠해 볼 거야. 여기에다가 한번 색칠해 볼까?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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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여기에다가 4가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여기 하나만 더 복사해 둘게요.
자, 요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지금 네 가지의 파란색 길이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사이는 누군가가 방해를 해야 돼. 색깔로서 방해를 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파란색이 아닌, 이미 사용된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자, 이 공간에는 색칠을 몇 가지 해야 돼? 노란색이나 초록색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야 돼. 한 가지 색. 여기에도 적어도 한 가지 색깔을 칠해야 되고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가지 색깔을 칠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는 지금 파란색만 4개를 다 썼고 이제는 노란색 3개를 그리고 초록색 1개가 남았는데 이 노란색 3개를 가지고 방해를 모두 다 하는 경우와 노란색 3개로 방해가 다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는 나눠볼 거야. 글을 적어볼게. 노란색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 노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겠다고. 자, 그렇게 구별해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노란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노란색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리고 노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되려고 하면 이 3가지 공간 중에 2 공간은 노란색이 들어가야 되고 한 공간은 녹색이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상황만 인지하고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위쪽 상황을 보면 파란색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색칠할 방법은 한 가지야. 그 상황마다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노란색을 칠하는 방법도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가지고 있는 노란색을 여기 사이에 넣으면 돼. 자, 이제는 무슨 색만 더 칠하면 돼? 맞아요. 초록색만 이 어느 공간에다가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파란색 길이는 분리가 되어 있네. 이미 노란색 길이도 분리가 되어 있네. 그럼 초록색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 초록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초록색은 이 파란색 왼쪽, 그죠? 자, 파란색 왼쪽,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랑 노란색 사이, 노란색이랑 파란색 사이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치? 어차피 내가 요 녹색이 들어가면서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이미 구별이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든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즉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 그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초록색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8가지라는 걸 파악이 되고 파란색이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 노란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한 가지, 초록색은 8가지니까 이 첫 번째 노란색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경우는 8가지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보자. 두 번째 경우는요. 노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거든. 그래서 파란색은 4가지를 배치한 다음에 이 3가지 공간 중에 2 공간에는 노란색이 들어가고 한 공간은 녹색이 들어갔어. 근데 봐봐. 이 녹색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 녹색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 즉 녹색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방의 공간 중에 하나의 공간이 들어가는 방법. 즉 셋 중에 녹색이 들어갈 하나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녹색과 노란색 이 3가지를 배치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색깔은 무슨 색일까? 맞아. 이 노란색 1개만 더 여기 어느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어떤 조건이 필요해? 파란색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파란색은 이웃하지 않아. 그리고 노란색끼리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노란색이 들어가면 돼? 안 되지. 여기와 여기 노란색이 들어가면 돼? 안 되지. 노란색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와 여기 노란색이 들어가도 될까?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 버리면 파란색 사이에
노란색이 파란색을 구별해주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까 전에 여기에 노랑이 들어가고 초록이 들어가는 경우를 카운팅을 했는데 이 아래쪽 상황에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여기도 노랑에 오른쪽에 녹색이 들어가는 경우로 두 번이나 같은 경우가 카운팅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공간은 우리는 노란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 두 공간에 노란색이 들어갔으면 이 공간은 노란색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미 노란색 들어가지 말랬지? 여기도 들어가지 말랬지? 그럼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어? 맞습니다. 여기와 여기 두 공간만 가능하다. 따라서 녹색과 노란색이 자리 위치하는 이 세 가지마다 나머지 노란색은 두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6가지. 이게 노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럼 다 풀었네? 이 8가지와 8가지를 합한 14가지가 일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는 280가지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인 거고 약분하면 20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주겠죠. 여기까지 할게요.